네, 이어지는 순서는 생생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찬바람도 보통 찬바람이 아닙니다. 네. 이 강남 재건축은 한 2억 정도 빠졌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의 이 최순실 사태까지 국내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주목받은 지역하면 세종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죠. 세종시 상가 투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강남 재건축 시장 지금 상황 어때요? 조금 정리 좀 네, 해주세요. 그렇죠. 요즘 뭐 관심이 강남 재건축 급락이죠. 네.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도 올 수도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격도 한 최대 2억 원씩 빠지는 그런 오. 매물이 좀 네. 나오고 있어서 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좀 급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은 내년 봄쯤에 재반등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봄이 돼야 거래도 재개가 되고 예, 또 예. 가격도 다소 좀 회복될 테인데 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예, 예. 더 나오면 이제 정부도 새로운 규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소위 강북 지역도 네. 예. 괜찮고 역시 수도권도 분양 시장은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신촌이나 마포에서 분양을 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 그러니까 경기도 이런 지역도 비교적 분양 시장은 순조롭다 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예, 뭐 트럼프 당선에다가 최순실 사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사실은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되고 있고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 모드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은 다행히 분양가도 오르고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아, 되는 네,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예.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네.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신중 모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내년 봄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세종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세종시는 타격이 어느 정도예요? 예, 네. 타격이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한 곳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강북이라든지 아직은 네. 수도권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와 이 세종시를 꼽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 주택시장은 최근 들어서 거래는 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강부합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세종시도. 그리고 또 비수기 진입 영향에다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11월에는 워낙 악재가 많았잖아요. 113 대책에다가 앞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세종시의 강점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소득이 증가되고 있고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020년까지는. 네. 예, 그런 면에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리고 세종시 주변에 오히려 대전이나 청주가 오히려 좀 타격을 입고 있어요. 빨대 효과죠. 예, 블랙홀. 인구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세종시로 예, 옮겨가는 맞아요. 바람에 과거와 달리 대전과 청주 지역에 이 부동산 시장이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좀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상가 시장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시장에 이어서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는 지난번 그 11.3 대책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풍선 효과에다가 반사적 이익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주택 시장을 규제하니까 아, 네. 시중에 한 1,000조 정도 이런 시중 부동 자금들이 지금 주식이나 채권 시장, 금융 시장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이 시장도 굉장히 지금 들쑥날쑥하고 요동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탈출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영향이 좀 제한적이거나 네.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사실 커지고 있고 실제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는 부동산의 좀 심리도 좀 불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이제 상가 시장은 아직은 주택 시장과 달리 주택 시장도 강남만 타격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네. 아직은 크다란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치열하게 상가와 오피스 수익형 부동산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투자 가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옥석을 가려야 하는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네. 좀 짚어주세요. 투자 가치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실제로 그거는 참 어렵잖아요. 투자 기준이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가들은 이 투자 기준을 제시를 하고 네. 이 투자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투자 가치를 따지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죠.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장이라는 키워드, 성장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 상권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한다면 이건 좋은 상가나 좋은 투자처가 아닌 것이죠. 비록 지금은 좋다고 하더라도. 네. 두 번째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권 활성화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됩니다. 세종시든 서울이든 간에 모든 지역이 핵심 지역은 아니죠. 소위 노른자리를 고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팁은 상가가 활성화, 이 건물이잖아요. 네. 복합 쇼핑몰이라는 건물인데 이 상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쉽게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믿을 만한 상가 관리 업체가 있느냐. 보통 요즘 상가는 분양을 끝나고 나면 손을 떼어버려요. 개발업체가. 네. 시행업체가. 이런 경우는 그 뒤에 낭패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한 이후에도 상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우 세대가 좀 풍부해야 되고 요즘 온라인이 발생을 해서 생활 밀착형 업종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앵커 시설이라고 그러죠. 키 테넌트.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임대 수익률이나 분양가는 적정한가. 정말 좀 많죠. 더 이상 시간 때문에 길게 못합니다만 이런 4-5가지는 꼭 좀 유념을 하고 상가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종시 상권을 좀 분석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 이 그렇죠. 상가. 세종시 중에서도 입지가 좀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세종시 상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관심들이 좀 높을 텐데, 세종시 중에서도 오늘 이제 좀, 관심 있게 대표적인 곳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있는 곳에 옆에 뭐 엠브리지 상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입지와 상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사 관계자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전면에는 세종정부청사 그리고 후면에는 4만 세대의 배후 주거단지 사이에 입지해 있습니다. 설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세계적 건축 명장, 국제적 건축가인 톰 메인을 초빙하여서 직접 설계를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지금 아주 우수한 디자인의 설계 작품이 나왔고요. 사용자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장사가 잘 되는 측면을 떠나서 공실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고요. 그리고 집객 요인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의 모든 가장 큰 고민은 공실 위험입니다. 상가는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준공 후 바로 일정한 월세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곳 복합상가는 대형 유통 아울렛의 모든 운영을 맡겨서 공실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시행사 이제 그 임원과 또 현장의 공인중개사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앞서 투자의 기준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잠깐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저는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귀에 와닿는 부분이 이제 그 우수한 디자인
이 톰 메인이라는 네. 이 건축 설계사는 꽤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같은 연구가는 그 상가 건물 자체도 아름다워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설계 좀 자체가. 외관이 독특하고 네. 그 문화적인 디자인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랜드마크식으로 해갖고 예뻐야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네. 외관도 가고 예뻐야 싶은 됩니다. 마음이 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네. 이제 랜드마크의 기능을 네.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공실 위험이 적다. 이제 선분양한다. 이런 점들은 아마 오늘 이 대표적으로 오늘 설명드리는 이 상가의 예.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요. 또 예. 상가 투자 시 주의할 점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주의할 점. 네네. 네. 그렇습니까? 시간이 예. 많이 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상가 투자에 주의할 점도 꽤 많은데요. 네네. 저는 한 서너 가지를 아까 투자 기준을 보면 네. 주의할 점도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네, 첫째는 성장도시 성장 상권인가 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업종 중복은 없는가, MD 구성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가 봐야 될 것 같고, 황금성과 공실 위험 굉장히 높죠. 우리가 보통 상가 투자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럴 네. 정도로 주택과 달리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한 바람에 이게 시간이 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역시 좀 적정한지, 네. 이 분양가가 비싸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상가라도. 그래야 적정한 임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선 임대가 되어서 공실의 위험이 없는가, 상과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있고 상과 활성화를 할 만한, 믿을 만한 업체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 네. 상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안목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별로 경험도 없고 지금 막 방송 보시다가 나도 한번 세종시 가봐 화면 보고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네. 사업 부지가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발품 팔아야 돼요. 사업 부지가 과연 상가 부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인가, 이 여건을. 그래서 아까 중심 상권인가, 핵심 상권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 주변에 가서 이제 상담사와 상담도 해보고, 아까 꼼꼼하게 이런저런, 아까 활성화 계획이 있느냐, 선 임대되어서 공실의 위험을 과연 낮출 수 있느냐, 또 활성화 방안 할 수 있는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가, 실적이 있는가. 실제 가서 막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럼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도 팔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시간과 뛰는 노력을 들여야 되는 시간과 거예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